오죽하면 중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네, 네. 예, 당장이라도 끊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담배거든요. 혹시 당장 끊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물론 담배를 끊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지금 피우고 계시는데 당장 끊기 어려우시다면 담배에 대한 독소를 줄이는 응급처치의 개념으로 꼭 드셔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앞에 놓여 있는 채소와 과일들인데요. 보시면 여기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챙겨줬을 때 담배에 대한 독성을 좀 더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김지호 교수님, 네. 그렇다면 말이죠.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겁니까? 네,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으로는요, 간이나 시금치, 당근, 그리고 해조류 같은 다시마나 미역 같은 거죠.를 줄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풋고추라든지 또 이런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담배 피는 사람이 이걸 듣고 끊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 나 과일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 사실 이제 끊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끊을 마음이 진짜 없을 때는 겁은 나니까 대신 뭐를 보충해야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까가 고민인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으니까 있죠. 기본적으로는 과일,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서 결국에는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셔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구나. 최근에 담배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자담배가 또 불티나게 팔린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한 어떤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더 나쁘다. 이런 걸 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물론 이제 전자담배도 니코틴을 주성분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좋지 않은 거는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인 연초담배 같은 경우에는 불로 태우면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4천여 가지 정도의 그 유해 물질, 또 20여 가지의 발암 물질, 이런 거는 전자담배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초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더 해롭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럼 이제는 안심하고 전자담배로 갈아타도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끊으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요, 연초담배보다 조금 낫다라는 거지 사실 피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니코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mg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치사량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초담배는 불을 붙이고 한 대 피고 나면은 또 한참 있다 또 불을 붙이게 되는데 전자담배는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빨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반 담배를 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니코틴을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예. 사실 뭐 이렇게 새해가 되고 연초가 되니까 금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은단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금연에 은단이 조금 도움이 됩니까? 은단의 성분은요, 한약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 성분 자체가 향제예요. 그 향제가 들어와서 몸 안에서 하는 일은 우선은 환기를 시켜줍니다. 호흡기 계통의 순환량을 늘려줄 수가 있고요. 담배를 끊었을 때 생기는 금단 현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담배에 대해서 알면서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반성을 해봅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내일부터 피우는 담배 양을 줄이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줄이는 것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를 줄인다는 것은 끊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보셔야죠. 줄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다. 박성규 의원. 예, 이거와 관련돼서 좀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하루에 담배를 한 40에서 50개 피는 이제 소위 말하는 꼴초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루에 딱 이제 정해준 거예요. 10개 피씩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딱 요것만 펴야 된다라고 해서 검사를 했더니 희한했던 게 40에서 50개 피 필 때랑 10개 피 필 때랑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물질의 수치가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거의 뭐 한 절반 이하로 줄였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라고 해서 봤더니 이제 담배의 양이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아까웠던 거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아, 예. 그러니까 더 깊이 빨고 아주 끝에 아주 그냥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담배를 폈던 거예요. 더 집착을 했던 거죠. 담배 한 개 피해 한 개 피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독성물질 수치는 똑같았다. 이런 더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자, 2015년 건강을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최악의 습관 바로 담배였습니다. 담배 끊으십시오. 변비의 여지도 없고 건강에도 최악인 담배. 이 담배 사피울 돈으로 좋은 음식 또 좋은 영양 보충제 드시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3대 악. 담배, 환경, 호르몬, 후식. 그런데 이외에도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원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뭐냐면 청색광입니다. 청색광이요? 네, 푸른 빛, 청색광. 우리가 보통 모니터라든가 TV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또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들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가 청색광이라는 가시광선 때문인데요. 이것은 우리 눈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가시광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스피커폰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네. 그것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쓴 이후부터 제가 시력이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기후대학 연구진에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파장이 결국은 푸른 광선 자체가 망막 세포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예. 쥐의 망막 세포에다가 청색광과 그다음에 녹색광선을 비췄더니 녹색광선을 비췄을 때는 변화가 없었는데 청색광을 비치니까 약 80% 정도에서 망막 세포가 손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광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 불을 끄지 않고 불을 킨 상태에서 보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어두울 때 눈에 보는 영향이 훨씬 더 크죠. 밝을 때는 그래도 좀 덜한데 네, 그래도 청색광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 신형전화기라 뭐 선명하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네요, 박상용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 청색광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청색광이 이제 일반 광선보다 활성산소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그 유해산소예요. 활성산소가. 이게 이제 일반 광선보다 한 40% 정도 더 많이 발생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 결과 보면은 이 청색광이 이 황반변성이라는 안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무서운 질환인데 이것과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청색광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점점 더 필요한 시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워서 잠자리에서 불 꺼놓고 TV를 보는 것도 거기서 청색광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데 어때요?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V는 그렇게 가깝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화면도 크기 때문에 또 보통 일반적인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은 화면 자체가 작고 눈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텔레비전을 앞에다 놓고 보는 거와 똑같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청색광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어두운 데서 이 빛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으면 이 청색광이 나올 때는 동공이 어두우니까 빛을 들어오게 하려고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공을 열어놓고 빛은 세게 들어오니까 파장 짧은 애가. 그러니까 어두울 때 보는 게 눈에 훨씬 손상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빛을 밝게 해놓고 보는 것보다는 동공이 더 빛을 많이 들어오게 열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도움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그 박상준 원장님께서 황반변성 얘기하셨는데 황반은 이제 망막 중에 노란 점이란 뜻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황반이니까. 노란색에 도움되는 게 그 루테인이라는 성분인데 루테인이란 뜻도 황색이란 뜻이죠. 옐로우. 그게 어디 많으냐? 노란색에 많아요. 그래서 달걀 노른자에도 루테인이 들어있어서 꼭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케일이나 시금치는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실제 노란색에 파란색을 더하면 초록색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식물도 사실은 노란색 색소를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케일이나 시금치나 계란 노른자를 먹었을 때 그 노란 색소가 필요한 곳으로 간다는데 어디로 가냐면 황반이라는 망막의 가장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가니까 우리가 그런 걸 먹어가면서 그리고 또 밝은 데서 보면서 망막을 보호하지 않으면 시력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개그맨 이휘재 씨가 황반변성 때문에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었잖아요. 네. 그럼 황반변성이 바로 이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최근 5년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황반 변성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 조사를 해봤더니요. 처음에는 11만 2천 명 정도 됐었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 15만 3천 명, 무려 36%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 증가한 걸 보면 그 당시가 2009년부터 2013년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스마트폰이 많아지면서 네네.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나 이러한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는 거죠. 하하. 자, 네, 신동률 원장님. 예, 이 스마트폰의 청색광은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불면증이요? 그렇습니다. 자기 전에 이 청색광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수면하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들이 분비가 잘 안 됩니다. 수면을 깊이 편하게 취하지 못하시면 결국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게 되는데요. 만성 피로라는 것이 결국 세포들이 활성을 잃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세포들이 활성을 잃으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스마트폰 때문에 이러한 건강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 지금 걱정되는 게 저희 그 막내 손녀딸이 지금 6살인데 네네네네. 요즘 그 어린아이들이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 이렇게 놓고서 그 게임 네, 하잖아요. 그래요. 그거 굉장히 나쁘겠는데 그러면? 왜, 그건 왜 어떻게 그렇지 생각하세요? 네, 이게 어린아이일수록 네. 훨씬 더 노출됐을 때 네. 훨씬 더 빨리 나빠질 수가 있죠. 아, 이거 큰일 났네, 그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습관을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고치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같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고쳐주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음식점 가보면은 10명 중에 7명이 그 어린아이들이 전부 게임하고 있어요. 네, 얌전히 앉아 있으라고 엄마가 그걸 아주 해준다고. 근데 또 이렇게. 해줘요, 또 그거를. 또 머리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가 거의 힘들어지셨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뭐냐면 스마트폰을 보실 때요.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여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면서 눈을 깜빡이질 않거든요. 그러면 눈이 점점 건조해지면서 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깜빡이면서 눈물막을 형성하게끔 해줘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충전기를 가능하면 침대 옆에 두지 말아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어두울 때 보게 되거든요, 자꾸. 그리고 눈 뜨자마자 보게 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깥에 두세요. 충전기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셔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습관을 좀 바꾸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청색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많은 그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좀 활용하셔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청색광을 줄이는 앱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훨씬 더 그런 피해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